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로. 그런데 태클을 걸듯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망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권성동이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국힘 전체의 의견인지 네. 권성동 개인의 의견인지 이 사람이 지금 당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진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국힘은 동조하지 않겠다 하겠다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동조를 할 경우에 지지율이 더 빠질 건데 네. 동조를 할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힘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분 상태에 지금도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한다도 아니고 권성동이 지금 했던 이야기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임기 끝날 때까지 동조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극우극단의 사고, 극우극단 세력처럼 지금 행동하겠다고 아예 이제 못을 박은 선전포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일단 국힘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할 거고요. 네. 또 국힘도 지금 전당대회가 9월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래서 좀 더 당겨야 된다. 뭐 예.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뭐 전당대회 가면 이제 이게 화두가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겠다는 당 대표가 뽑히느냐, 네. 아니면 협치할 거는 협치하고 싸울 것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또 지도부가 뽑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혀서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다시 던져야죠. 네. 그럼 내란은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합당했냐? 어떻게 합당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또 지금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서울 고법을 향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날을 세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사법부 부분은 싸우자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이 규정을 어떻게 네.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대법원이 결론을 빨리 내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헌법 제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입장도 내놨고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본다라는 입장 내놨고 이건 위헌공화국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다 이 사람들이 라는 강경한 입장들을 내놨는데요. 자, 형사소추에서 소자의 의미와 추자의 의미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든 다 포함하는 것이 소자와 추자의 의미다라고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줄곧 얘기해 왔었죠. 자, 그런데 소수 의견은 이거는 재판과 수사는 다르다. 재판은 계속 가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이 소수설을 논란이 있으니까 이걸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거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네. 이미 뉴스로 말씀드리면 신문이 아니고요. 그냥 구문이에요. 이미 논란이 돼서 이거는 국민적 평가를 통해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 네. 라는 것에 현재 진행하는 재판도 포함됐다라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다시 가져와서 문제가 되니 자,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라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어떻게 말립니까? 전 원내대표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광훈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말하고 싶은 건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빨리 결론 내는 것. 두 번째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되고 네. 그 입법에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권성동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정리가 깔끔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는데 여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내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론 선동이 되겠냐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 선동을 한다고 해서 국힘 지금 하는 주장이 맞네.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네. 그러면은 재판을
다시 열어서 유죄가 나오면 자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네 네. 라고 하는 그 선전선동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정치 쟁점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좋다. 5년 동안 아예 협조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대로 가서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재명 정부는 갈 길 가는 것이고 동조했던 동의했던 또는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라 재건하고 재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잃거나 놓치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법부 독립이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꽃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야당 됐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 해석 못마땅하다고 개아리를 튼다. 비판한다. 이건 일단은 조금 전에 썼던 표현이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방해를 한다. 예. 혹은 비판을 한다. 예. 이건 안 될 말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죠. 이번에 41%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41%가 국힘이 개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41%에 대한 착각이 너무나 깊고 그리고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41% 지지율을 보면 실제로 절반 정도 좀 절반 이상의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찍었다는 것이고 네. 또 절반은 되지 않지만 40% 중후반 중반 정도는 자 그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동력을 내가 보태주겠다라는 의견으로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민심을 알고 있는데 41%가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사 방식으로 갔을 때 국힘이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면 국가적으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야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로 무한질주하듯이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겠지만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발목을 잡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때는 국힘, 네.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0% 중반 정도의 보수 세력 결집용으로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은 이탈에 나오겠죠. 그 이탈에 나오면 국힘은 더욱더 쪼그라들고 정치 세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망하겠죠. 폭망할 정도가 아니라 부산도 경남도 다 뺏길 수 있어요. 이번에 40%가 다 넘었더라고요. 네. 부산 지역들이. 그런 것들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정당 해산이라는 이슈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폭 수준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들 놀랄 정도예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힘이 현재 권성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률과 헌법을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재단하고 그리고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언사까지 입에 담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인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통령 재판,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끝까지 한번 끌고 가야 돼라는 억지 부리는 것 같거든요. 이 말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그냥 야 재판 끌고 가야 돼. 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석 마음대로 하지 마. 따져보자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뭔가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대통령으로 압도적 단정선이 된 사람을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이 조건 가지고 와서 나 대통령 인정 못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어 라면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세력 규합하겠다라는 그 이상 이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100명이 넘는 야당 국힘이 국회의원들이 있고 국회라는 공간은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 가야 되는 원래 국회 고유의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화의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도모는 하지만 지금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위축시키는데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사법 독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어쨌든
현란한 언사를 마치 검찰인 듯 쓰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